안녕하세요, 정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다거나 아니면 진코치를 검색을 했다거나 눌러서 이 영상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원래는 보험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을 거예요. 보험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제서야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왜? 자, 이유는 두 가지죠. 엄마가 원래 내줬던 보험을 내가 가지고 오게 되었다. 누가요? 사회 초년생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조금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야 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보통 30세 전후 혹은 20대 후반 요런 마음이 조금 들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어떠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나에게 조금 불필요하고 어떠한 담보를 넣어야 되고 어떠한 담보를 빼야 되고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데 사실상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바쁜데 이 보험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뭐 젊은 분들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러한 플랜으로 한번 설계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항상 제가 뭐 2016년, 17년, 18년, 19년, 2020년까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다 기록에 남아져 있잖아요. 항상 하는 말은 동일해요. 그 긴 기간 동안 제가 영업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과도한 보험료 지출을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내용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입하는 보험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하게 된다면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의료 실손 보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쉬운 보험으로서 제가 구성을 좀 해볼게요. 암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와 심장 관련된 중대 질환을 위한 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해 보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쳤을 때 받는 거. 운전자 보험도 있을 수 있고요. 종신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기보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종신보험은 이제 내가 100세든 200세든 언제 죽어도 나오는 돈이고 정기보험은 딱 기간을 설정해서 뭐 60세면 60세, 70세면 70세까지만의 사망보험금 이런 것이 정기보험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연금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연금 저축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동차 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험의 종류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의료실손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고 두 번째로 아까 써있던 암보험과 뇌와 심장 관련된 중대질환을 합친 종합건강보험이라고 불러요. 암, 뇌, 심장이 포함되어 있는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상해 질병 후유 장애가 같이 탑재되어 있는 거를 종합 건강보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다가 이 2번까지 하게 되면은 1번과 2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딱 필요한 보험, 보장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3번은 뭐냐면 수술비 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혹시나 시술을 한다거나 혹은 수술을 한다거나 했을 때 매회당 지급받을 수 있는 것, 뭐 보험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진코치가 가장 선호하는 보험의 내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1번, 2번 혹은 1, 2, 3 여기까지가 제가 원하는 딱 이 정도만 설계를 해주면
정말 이제 흡족한 거죠. 제가 어떠한 분에게 이러한 보험을 딱 가입시켜 놨다. 1번, 2번, 3번으로. 아, 흡족해. 언제든 보상 청구할 때 갖고 계신 보험 이렇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할 때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흡족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 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 2번, 3번을 준비할 때 보험료, 가장 중요한 보험료가 얼마가 들 것이냐라고 하게 된다면 의료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요. 대략적으로 한 1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싸죠. 왜 이렇게 싸냐면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갱신형이라는 것은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평생 내가 보장받고 싶은 그 나이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갱신형 보험입니다. 근데 이 의료실손보험은요, 갱신형 보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건강보험을 납입을 하는 것처럼 얘 의료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보장을 받고 싶은 그 나이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이 종합건강보험은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3만 원, 뭐 2만 원대든 3만 원대든 혹은 뭐 6만 원대 혹은 뭐 15만 원대 혹은 뭐 20만 원대 뭐 어떻게든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험료의 형태는 한 6만 원대 정도 6만 원 전후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떻게요?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 없고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딱 그때까지만 보험료 납입하고 언제까지 보장을 받아요? 90세나 100세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갱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험보험료이 같이 가산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보험료가 저렴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싸게 내면서 고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설계안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갱신 인상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점. 그럼 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해도 이 정도 보험료라고 하게 된다면 이걸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라는 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합건강보험 안에다가 같이 탑재를 시키면은 참 좋아요. 같이 탑재를 시켜도 참 괜찮은데 이걸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합건강보험으로서 암, 뇌, 심장, 상해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필수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잘 책정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수술비에 대해서는 또 이 회사만큼은 이러한 수술 보장으로서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네. 정말 다양하고 폭도 넓고 금액도 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수술비 보면 솔직히 한 3만 원대 전후 3만 원대라고 그냥 할게요. 3만 원대. 이것도 비갱신형. 그러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이 보장성 보험의 내용은 사실상 6만 원 플러스 3만 원에서 한 9만 원대 정도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험료의 레인지는 한 6만 원에서 9만 원대 사이면 괜찮은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 보험이 정답이다. 이 보험이 답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고 최선의 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설계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가치관으로 이러한 보험을 가면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생명보험, 종신보험에다가 이것저것 특약을 넣어놓는 게 잘못된 보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갱신형 보험으로 설계를 해서 모든 고보장 특약 싹 다 넣어놨어요? 나쁜 보험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가입하는 가입자 입장에서 정말 맞는 보험을 가입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보험인가라는 것을 알게끔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보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서야 보험을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는 보험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 기준점을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뭐 18만 원대, 20만 원대 갖고 계신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봐요. 근데 그 중에서 난 20만 원짜리 보험 있으니까 아우 보장 아주 괜찮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한 거진 15만 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 5만 원도 전부 다 갱신형으로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 인상되면서 평생 내야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보험을 설계되어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보험이 있을 거예요. 증권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증권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일단 얼마인가? 한 6만 원에서 9만 원대인가? 아니면 이것보다 높은가? 높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서 정말 이 보험이 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가? 적립보험료가 들어있는가? 보장성 보험료만 들어있는가? 아니면은 이 보험에서 정말 불필요한 특약은 혹시나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해야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나 아니면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많은 설계사님들, 그 설계사님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분석하고 연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의뢰를 하란 말이에요.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끔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판단과 기준점을 만들게 해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났다면 아주 잘 만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보험은 이 종합건강 이 필수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참 괜찮은 보험의 내용으로서 준비를 한번 해봤다라는 점이고요. 보험을 세트 판매, 그러니까는 1+1으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필수질환 진단비로서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수술비로서 준비를 했어요. 30세 여성분이십니다. 딱 90년생이신 분이고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예요. 30세라고 하면은 어린이 보험 이거 롯데도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뭐예요, 진코치님이라고 물어보면 혈관 질환 진단비나 진단비 같은 것들을 일반 성인보다 조금 더 높게 탑재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훨씬 더 범위가 넓다. 범주가 넓다. 보험료 면에서도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설계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는 필수질환 진단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질환 진단비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한번 요쪽 봐볼게요. 우측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암, 뇌, 심장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3대 질병. 다시 한번요. 암, 뇌, 심장 3대 질병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암에 대해서는 고해감, 일반암, 유사암은 작은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암인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암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뇌에 대해서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고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다 다른 그러한 진단이 아니라 범위가 가장 넓어요. 뇌혈관 질환 범위가 가장 넓다. 가장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은 가장 범주가 좁은 거. 그럼 여러분들 가장 범위가 넓은 것부터 선택해야겠죠? 뇌혈관 질환 먼저, 뇌졸중 그다음, 뇌출혈 그다음. 웬만하면 뇌출혈을 선택을 안 하고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에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왜?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면 당연히 이거는 자연스럽게 설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급성심경색과 심혈관도 똑같아요. 심혈관 질환하는 협심증,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협심증, 스텐트 삽입하는 협심증도 포함되거든요. 심혈관 질환이 가장 범주가 넓다. 그 다음이 급성심경색 범주가 좁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중에 뭐 먼저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급성심경색 진단비를 복층 설계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요 3대 질병 진단비가 준비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유장애.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그 부위에 대해서 내가 아픔이나 결손, 그냥 단순한 아픈 게 아니라 불편함.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 내려준 거예요. 너 여기 이제 너 약간 좀 장애가 있게 돼. 원래 장애와 장애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너 여기 이제 장애야. 더 안 구부려져.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후유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상해 후유장애, 질병, 내가 뭐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된 거나 아니면 어떠한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 치매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질병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 여기까지가 필수질환 진단비. 그럼 아까 진코치가 말한 1번과 2번 1번 의료실손보험은 오늘 준비 안 했어요. 그거는 딱 실비는 단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할게요. 종합건강보험으로서 필수질환 진단비 2번에 해당되는 건 딱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딱 준비가 돼요.
그러면 제가 설계한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30세 여성에게 30년 내면은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60세까지 내면 60세 이후부터는 보험료 낸다 안 낸다? 내지 않는다. 그대로 보장만 받게 된다. 30년 납입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30년 납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진코지는 30년 납입을 더 선호한다. 왜? 월납보험료를 월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20년간 응축해서 내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잖아요. 월 납입 보험료가. 차라리 30년간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면서 월 납입 보험료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납입 면제 효과가 있으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납입 면제 효과를 더 누리게 되면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가치관에서 30년 납입에 100세 만기가 아닌 90세 만기 90세 정도면은 진단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나이가 될 것 같다. 보험료 100세 만기 하게 되면 6, 7천 원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6, 7천 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30년 납입하면 뭐 한 2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90세 만기만 설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 보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연계가 있어요. 필수 연계. 이걸 꼭 달아야 돼. 상해 사망 2억을 달아야 돼요. 지금 2020년 8월 기준으로 상해 사망 2억을 설계를 해야지만 3,200원을 내야 돼요. 상해 사망 뭐예요?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거를 상해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얘를 부득이하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최소 필수 연계 담보 이렇게 써줄게요. 질병 사망은 원하면은 넣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선 탑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자, 그다음에 일단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암 진단비 얼마 들어갔느냐? 일반암 진단비 여기에 4천만 원 탑재를 했어요. 일반암 진단비 4천만 원.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비를 4천 탑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고액암 진단비는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암에 포함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는 여기 써 있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유사암 진단비 4대 유사암이라고 보통 말해요. 4가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코치님 이거 혹시 자궁암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전립선암 같은 것들은 혹시 어디로 들어가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들을 원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소액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손해보험회사에서 일반암 진단비 괄호치고 소액암 뭐 제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외감 제외. 그러면은 일반암에 그 소외감이 원래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것처럼 지금 소외감 제외가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유방암이든 아니면 생식기암이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는 그러면은 얼마다? 1,000만 원 설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죠. 자, 뇌혈관 질환 얼마 들어있어요? 2,000만 원. 심혈관 질환 얼마 들어있어요? 2천만 원. 성인보험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1,000에서 1,500만 원 탑재가 되거든요. 소형보험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2천만 원 탑재가 되는 것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이제 중견 이상의 이제 보험사에서는 보통 성인보험의 경우에서는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탑재가 안 돼요. 근데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서 롯데손보는 혈관질환 진단비를 2,000만 원 탑재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보다 더 높게 탑재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혈관질환은 재발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탑재를 같이 함께 결합해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럼 1,000만 원이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급성심근경색은 뭐랑 같이 준다? 심혈관질환 진단이랑 같이 준다. 그럼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 심혈관 질환 포함에 포함.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비도 여기에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1,000만 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이 줬어. 3,000만 원. 뇌혈관에 포함. 뇌출혈 진단비는 그럼 어떻게 돼요? 뇌혈관 질환 진단과 뇌출혈 둘 다 주니까 3,000만 원. 뇌졸중, 뇌혈관에 포함. 이해되시죠? 자, 그럼 3대 질병 진단비가 일단 얼추 완성이 됐어요. 4,000, 3,000, 3,000. 그 다음에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1,000, 2,000, 2,000 정도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제일 위에 있습니다. 3%부터 주는 일반 상해 후유장애 얼마 설정돼 있어요? 1억 원. 다음 질병 후유장애는 여기에서는 복층 설계를 했어요. 자, 하나는 80세 만기, 하나는 90세 만기. 자, 왜 이렇게 했느냐?
90세 만기로 질병의장을 설계하게 되면 1,000만 원당 4,130원의 단가가 나와요. 그런데 80세 만기 설정하게 되면은 1,000만 원당 한 1,300원 정도가 돼요. 보험료 차이가 3.5배 이상이 나죠. 그러면 차라리 이 90세 만기로 설정하게 되면 이 보험료가 많이 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80세 만기로 아예 설계를 하는 거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80세로 2,000 설계 넣고 90세까지로 1,000만 원 설계를 넣게 되면은 합리적인 보험료로서 설계를 하면서도 한 80세 이후에서도 1,000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를 남겨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되죠. 그러면 일단 3,000만 원 써줄게요. 단 여기다 써줘. 단 80세 이후에는 1,000으로 변경.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뒤에 혈관질환 수술비, 롯데손해보험이 이 혈관질환 수술비가 되게 싸거든요. 언제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혈관질환은 같이 이제 중복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혈관질환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그런데 혈관질환 수술비를 보게 되면은 혈관질환 수술비를 보면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뇌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수술 1회당.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을 해준다라고 써 있죠. 수술 1회당.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 회당 관열 수술이던 비관열 수술이던 1,000만 원 지급을 하니까 얘는 같이 탑재를 시켜주는데 1,000만 원일 때 얼마예요? 1,200원, 1,100원밖에 안 해요. 같이 탑재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점. 요런 식으로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암수술비 안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만 딱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필수질환 진단비로서 아까 의료실비 플러스 필수질환 진단비 이렇게만 설계를 해도 충분한 설계안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메리츠 화재에서 수술비 탑재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좀 전에 혈관질환 수술비 얘기를 할 때 혈관 질환은 수술 회당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설계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 혈관질환 수술비 및 모든 질병 상해 수술비에 대해서 이 탑재를 하면 참 좋은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참 괜찮다라고 롯데손해보험이 이렇게 설계하면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술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사항에 대한 설계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옆에 보시면 진코치의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핸드폰 번호 있죠?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진코치가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